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이어서 이슈 인터뷰 진행합니다. 어제 국토교통부 심야 택시난 완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50년 동안 유지됐던 강제 휴무 제도인 택시 부재를 해제하고 심야 시간 같은 특정 시간에 택시기사가 부족한 점을 감안해서 파트타임 근로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또 현행 최대 3,000원인 택시 호출료를 심야 시간에 한해서 최대 5,000원까지 올린다고 하죠. 자, 그리고 원희룡 장관, 새로운 모빌리티 서비스 규제 전면 완화를 통해서 국민들의 집에 갈 권리를 보장하겠다고 했는데요. 자, 이번 대책들 택시난 해소에 도움이 될지, 또 보완할 부분은 없는지 안기정 서울연구원 교통시스템연구실 연구위원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연구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어제 국토교통부의 심야 택시난 완화 대책이 나왔습니다. 네. 일단은 이 문제를 짚어보기 전에요. 지금 네. 택시기사 수가 그렇게 많이 부족한가요? 많이 부족하죠. 예를 말씀드리면은 2010년에 서울시 법인택시 기사님이 4만 1,000명 계셨어요. 예. 그러던 게 2019년 코로나 직전이죠. 3만 명까지 줄어들었다가 21년 코로나 거의 극한에 갔을 때는 2만 명까지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19년 대비해서는 한 33%, 그러니까 2010년 대비해서는 50% 이상이 감소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 법인 택시 기사님들을 말씀해 주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전체로 봤을 때 법인 택시와 개인 택시의 비중은 어느 정도 됩니까? 택시 대수로 보면 개인 택시가 법인 택시보다 2배가 많죠. 근데 기사님들은 거의 법인 택시 기사님들하고 개인 택시 기사님이 비슷하다고 그랬는데 예. 지금은 거의 면허 대수 숫자 비율로 가는 것 같아요. 2대1 정도. 그렇군요. 자, 어제 내놓은 대책을 보셨을 텐데요. 예. 전체적인 평가를 먼저 쭉 해주신다면요. 일단은 심야의 택시 공급에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다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예. 거의 생각하시는 모든 수단이 총동원되었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향후 대책이 좀 많이 좀 보완되어야 되지 않나, 과제를 많이 안 왔다 생각을 합니다. 예. 이 대책을 논의하는 과정에 있어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토론자 혹은 발제자로 참여 많이 하셨던 걸로 아는데요. 예. 평소에 이렇게 주장하셨던 거나 의견 내셨던 것들 많이 반영이 된 건가요? 어느 정도는 반영됐다고 볼 수 있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기는 마련이죠. 예. 그렇군요. 그러면 좀 하나씩 더 짚어보겠습니다. 예. 일단은 그 택시 부재, 1973년에 시작돼서 49년, 50년 동안 계속 이어져 왔는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 개인 택시죠. 전면 해제를 하겠다고 합니다. 예. 기사들이 자율적으로 근무 형태를 정하게 되면은 심야에 운행이 늘어난다고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기본적으로 개인 택시 운전자분의 일단 나이를 고려하셔야 돼요. 근데 이분들이 거의 70% 이상이 60대 이상 고용자분들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가계 부양에 대한 책임이 좀 40대, 50대로 약하시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심야에 좀 약간 일단 인센티브를 주더라도 심야 공급에 한계가 있다 저는 봅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대로 그거 외에도 좀 고려해야 될 사항이 뭐냐면은 얼마 전에 개인 택시 면허 양수 요건이 완화됐잖아요. 예. 그러다 보면은 사실은 한 달에 3분의 2분이 일하지 못하기 때문에 수입 제약이 있었는데 앞으로 부재 해제되고 요일도 이상되잖아요. 예. 그렇게 되면은 40대 50대들이 일단 가게 부양하기에는 어느 정도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수입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양수함으로써 늘어나는 공급 효과는 확실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국토부가 발표를 하면서 또 예를 들었던 게 춘천시의 케이스였는데요. 예, 어떤 거죠? 춘천시 같은 경우는 이제 부재를 해제한 이후에 한 30% 정도 늘어났다라고 하는데 이게 서울이나 수도권에도 똑같이 적용이 될 수 있을까요? 지역적 한계가 있겠죠.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 예를 그대로 적용시키는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생각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개인 택시 고용자 비율이에요. 현재 고용자 비율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일단은 적당한 유인 가지고는 좀 힘들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렇군요. 자, 그리고 택시 호출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최대치를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가맹과 비가맹 모두에게 이제 좀 차등해서 확대를 하기로 했는데 호출료가 수입 증대에 도움을
줄 수가 있나요? 기본적으로 건당 한 4,000원, 5,000원 받는다고 그러면은 예. 사실 한 택시 영업에서 한 50%가 호출에 의한다고 보시면 돼요. 예. 그러면은 20건 중 10건 정도 받는다 그러면 하루에 4, 5만 원 그 수입이 생길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국토부는 지금 심야 시간에 받는다 그러기 때문에 그한 4에서 5건이 생각하시면 하루에 한 최대 2만 원까지 수입이 늘릴 수 있거든요. 예, 그렇게 예. 되면은 한 달에 한 40에서 50만 원 수입을 늘릴 수 있다는 계산이 되는 거예요. 뭐 그런 게 있는데 다만 아쉬운 점은 호출료 같은 경우는 기사분들이 진짜 손님을 픽업하기 위해서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비용도 쓰고 시간 비용 쓰고 뭐 기름값 쓰고 그렇기 때문에 예. 사실 그 비용을 손님 부담이 맞는 얘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거는 주야간 관리 문제는 아니죠. 주간에서 받아야 되는 문제죠. 예. 아, 심야에만 한정할 것은 아니다. 예. 라는 말씀이시고 이번에 그 기사가 부족한 원인 중에 하나가 예. 아무래도 뭐 배달 혹은 택배 쪽으로 많이 이동을 했다라는 게 분석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일단은 공식적으로 나온 자료는 없고요. 제가 알기로는. 예. 예, 일단 그런 카더라 말씀 많이 하시는 거죠. 그런데 법인 택시 기사분들 연령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예. 그분들이 제가 보기에는 50대가 주축이고 50대 말 주축이고 예. 60대 이상도 지금 60%가 넘어가고 있거든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 근데 과연 50대 말 60대 분들이 배달 택배로 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시면은 이게 좀 맞는 얘기인가 하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언론에서 많이 보도가 되고 있는 그 네. 원인으로 지목이 되고 있는 택배나 네. 배달 쪽으로 이동했다 이 얘기는 뭐 정확한 근거는 없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계시군요. 그거보다도 사실은 40대, 50대 초반에 그 택시를 고려하시던 분들이 배달 택배가 생기고 수입이 좋다고 하니까 택시를 포기하고 그쪽으로 가신 분은 많겠죠. 있을 수는 있겠죠. 예, 그렇군요. 근데 기존에 계신 분들이 이전했다. 그거는 약간은 좀 과장된 측면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제가 사실 그래서 여쭤보고 싶었던 게 만약에 뭐 한 달에 40만 원 정도, 50만 원 정도 는다고 했을 때 다시 돌아올 유인 동기가 될 것인가 이거를 여쭤보고 싶었는데 일단 원인 자체를 그렇게 안 보고 계시는군요. 예, 그리고 일단은 그 호출료 문제만 아니고 기본적으로 서울시가 택시요금 인상하기로 했잖아요. 예. 사실 호출료 부분보다도 그 서울시 택시요금 인상 부분이 더 크죠, 사실은. 그래서 그 정도 한 19% 이상 그 요금 인상이 되는데 호출료까지 더하면은 한 25% 정도 인상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어느 정도는 원가를 보전하고 좀 약간 좀 부족하나마 좀 남는 부분이 있다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은 기존의 그 코로나 때 망가진 수입보다는 엄청 많이 돌아올 수 있겠죠. 소득이 증가하기 때문에 그분에서 효과는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뭐 물론 이제 돈을 올리고 수입을 증대시켜서 기사분들을 많이 공급하는 게 해답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또 이용객들 입장에서는 이게 너무 한 번에 많이 오르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지울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일단은 택시요금이 꾸준히 약간 조정을 해왔어야 되는데 좀 이게 좀 한꺼번에 일시에 올리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런 부담도 있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택시는 기본적으로 필수 교통수단이 아니에요. 보안 교통수단이고 2013년에 택시법 파동이 일어났을 때도 이미 이제 고급교통수단이라고 정의가 다 내려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 걸맞지 않는 요금 규제가 굉장히 심했던 게 있었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택시 요금 조정도 어디 가서 얘기할 때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말씀 많이 하시는데, 하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택시가 제자리를 잡아가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향후에도 좀 한꺼번에 좀 일시적으로 몇 년 만에 올리는 게 아니고 지속적인 요금 조정을 통해 가지고 좀 심리적 저항을 완화시킬 그 필요도 있고 그리고 기사 청원 개선된다 그러면 자연히 공급이 늘어나고 어떻게 보면 시민의 입장에서는 시간 비용을 지불할 것이냐 택시 요금 지불할까 문제잖아요. 그러면 시간 비용이 줄어들 효과가 확실히 있기 때문에 그 측면에서는 좀 득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이번 안이 확정이 되고 또 서울시의 안이 확정이 되는 도입이 되는 내년 2월 기준으로 보면은 뭐 심야에 앱으로 택시를 부르면은 최대 한 11,720원 기본 요금이 그렇게 나올 수가 지금 있다고 계산이 되고 있는데 뭐 이 정도가 이제 뭐 다른 나라 혹은 다른 그런 여건들과 비교했을 때 높은 수준은 아니다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그 기본적으로 기본 요금만 비교하면요. 우리나라가 좀 낮은 수준인데 문제는 뭐냐면 이후 거리 요금이 있잖아요. 예, 예. 거리 요금, 시간 요금 그런 게 외국은 상당히 비싸죠, 그게. 그래서 지금 사실은 한 정상적인 통상적인 거리로 이동 걸 생각했으면 우리나라 요금이 절대 비싼 수준이 아니고 굉장히 예. 싼 수준이에요. 근데 오히려 저렴하다. 딴 느끼기에는 지금 기본 요금만 자꾸 조정을 하니까 예, 예. 이후 요금이 전혀 조정이 안 됐는데 그런 문제에서도 시민들이 좀 불편을, 그 부담감을 느끼시는 부분이 있을 거라 생각해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또 단거리를 이동하시는 분들께서 기본 요금이 비싸다 보니까 조금 예. 부담을 호소하시는 것 같은데 예. 말씀하신 그 거리 요금 부분이 크게 조정이 안 되는 이유도 있나요? 기본적으로 그 택시 하시는 분들이 단거리 승차 보고 문제가 굉장히 심각했잖아요, 예. 사실은요. 어떻게 보면 인센티브를 제공한 거죠. 그래서 단거리 요금을 비싸게 받을 수가 있으니까 단거리 요금을 단거리로 많이 모셔라, 그런 측면에서 예. 그 기본 요금 조정을 많이 해왔던 거예요, 사실은요. 그런데 그렇군요. 그 승차 거부 문제가 굉장히 택시의 단골 메뉴 중에 하나였거든요. 예, 예. 민원에. 그런데 서울시 같은 경우도 승차 거부 문제가 많이 없어졌어요. 완화됐고 그 3대 그 불법 행위에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지금은요. 그렇군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많이 완화되었기 때문에 예. 좀 향후에도 요금 조정할 때는 그 이후 요금이나 거리 요금 그 조정을 좀 생각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게 결국은 이제 기사님들의 수입을 증대시키는 부분, 그리고 공급을 그래서 늘리는 부분, 이게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예. 일각에서는 이거 요금이 이렇게 비싸져 버리면 오히려 수요가 줄어드는 거 아니냐, 그러면 기사 수익이 안 느는 거 아니냐, 이런 질문도 하거든요. 기본적으로 다들 예상하지만 처음에 요금을 급격히 올려버렸을 때 6개월 동안 수요가 줄어드는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다음에 한 6개월 지나면 이제 사람의 적응 과정을 거치게 되는 거죠. 예. 그리고 택시의 많은 수요가 제가 알기로는 그 심야의 수요라고 알고 있는데 네. 그분들은 요금 비싸다고 그래가지고 이거 술을 먹었는데 대중교통 타자 이렇게 안 나오시거든요, 사실은요. 피곤하고요. 택시 자체 편하시면은 이거 편하게 가고 싶어하시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택시 많이 타시기 때문에 한 몇 개월 지나면은 어느 정도 회복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동안 보면요, 요금이 오를 때마다 뭐 법인 택시 같은 경우는 산악금이 조금씩 함께 따라서 올랐던 그런 기록들이 있는데 이번에도 만약에 그렇게 돼버리면은 기사님들 입장에서는 좀 효용이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이에 대한 뭐 검토나 감시 방안들도 함께 마련이 되고 있을까요? 그거를 향후 마련해야 되겠죠. 그 서울시에서는 일단은 그 현재 기준금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뭐 동결하겠다 그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추가적인 대책이 나와야 된다 생각해요. 그래서 2013년에 서울시 택시 이상할 때는 마찬가지고 2019년도 마찬가지고 그때 산악금 제도였으니까 6개월 동안 산악금을 다 동결시켰거든요. 그런 조치가 있으면은 좀 향후에도 바람직하게 처우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생각하는데 문제는 지금 워낙 그 코로나 때문에 뭐 운송수익금 전액관리제, 월급제 기반이 안 됐다는 게 문제였죠. 근데 일단은 요금 인상하고 이게 대책이 시행되면은 거기에 따라서 뭐 전액관리제, 월급제 부분이 확실히 시행된다고 그러면은 뭐 어느 정도는 처우 개선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군요. 그리고 이번에 법인 택시 기사 충원을 위한 규제들도 일부 완화가 됐습니다. 파트타임제 기사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게 됐을 때 이 택시의 뭐랄까요, 서비스 질, 안전 문제, 이런 것들도 함께 지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일단 인신면허 발급하고 거기에서 뭐 간소화 얘기 말씀하시고 뭐 범죄 경력 조회 뭐 대책이 다 나왔잖아요. 그래서 저도 우려되는 게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기존에 택시 하시는 분들이 아니고 그 단기 알바 하시는 분들이 들어왔을 때 그분들이 어느 정도 그 사명감이나 교육을 충분히 받고 서비스 제공하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의문점을 가지는 분들이 적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향후에 좀 대책이 좀 논의돼야 되잖아요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교육 문제부터 해가지고 그리고 그 고용했을 때 회사 책임 문제, 그런 문제까지 다 포괄적으로 좀 논의돼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요. 그렇군요.
앞서서 이제 또 얘기를 해주신 부분이기도 한데요. 현재 네. 택시 기사가 좀 고령화되어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예, 예. 이게 좀 앞으로는 전반적으로 개선이 돼야 할 것 같은데, 네, 예. 뭐 어떤 대안들, 대책들이 또 추가로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기본적으로 지금 고령화가 너무 심각해요.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네. 사실 모든 대책에 지금 고령화된 인력을 보고 대책을 세우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향후에 좀 젊은 인력들이 유입될 수 있느냐 그런 구조를 먼저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항상 요금 얘기하고 이구조조종사자 수입 얘기한 게 뭐냐면은 예. 이 택시 운전으로 인한 벌어들인 소득이 예. 기본적으로 40대, 50대 가장들이 할 수입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젊은 사람을 떠나고 고령화 현상이 계속 심각해지는 거거든요. 예, 예. 그래서 사실은 그 젊은 사람도 한 40대 한 월급 한 400만 원 정도 보장돼야지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택시 공급할 수 있는 거지. 예. 그렇지 않고서 좀 힘들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저는 요금 조정이 이게 한번 끝났다. 택시 일단 대란의 문제는 일단은 그걸 봉합을 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계속적으로 초를 계속 꾸준히 개선할 것인가. 유력시킬 것인가, 그리고 초를 어떻게 안정시킬 것인가, 그러면서 충분히 고민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향후에도 그런 얘기가 택시 대란뿐만 아니고 계속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장이라든가 TF라든가 협치라든가 계속 구성돼서 논의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바람입니다. 예, 그렇군요. 끝으로 이제 이런 문제가 반복이 되다 보니까 예를 들어 뭐 타다, 우버 뭐 이런 것들 규제 완화가 좀 적극적으로 필요한 게 아니냐. 라는 얘기도 함께 나오는 것 같은데요. 이에 대한 의견도 궁금합니다. 일부 분들이 타다를 도입해야 되는 거 아니냐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예. 타다는 이미 제도가 돼 있고요. 예. 그래서 플랫폼 운송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여객법에 적정돼 있고 실제로 작년 허가받아서 새 업체가 지금 운영하고 있어요. 운송 사업을. 근데 다만 그 규제 조건 완화 얘기하는 건데 어느 규제 조건 완화시키냐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금전적인 문제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여금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걸 완화시킬 것이냐 아니면은 고용 조건 완화시킬 것이냐가 문제인데 고용 조건 완화 문제는 사실은 좀 부정적으로 보는데 왜냐하면은 사실 이분들이 독립계약자, 자영업자를 계약해가지고 고용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프리랜서라고. 네네. 근데 사실은 이분들의 근로 형태는 거의 근로자거든요. 통제를 받고. 그리고 사실 미국에서는 아직도 우버 문제 때문에 노동자 지위 문제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이미 들어올 때부터 전국 교육하겠다 해가지고 정규직 고용하겠다고 그런 문제가 해결되는 상태예요. 그런데 그 노동 조건을 완화시켰다는 그러면은 다시 과거로 돌아가겠다는 얘기 때문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 문제도 있고 우버 문제 같은 경우는 우버는 지금 미국에서 굉장히 잘 되고 있지만은 지금 유럽에서는 퇴출 과정이 있어요. 다른 거 아니고 지금 말씀드린 노동법 문제 때문에 다 그런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독립계약자가 아니고 근로자다 얘기하는 거죠. 그런 문제 때문에 우버가 사업을 접다시피 해서 나가고 있거든요. 퇴출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모델을 우리나라에서 도입하기가 바람직한 거냐 논의를 한번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우버가 도입됐을 때 그 사회적 비용 얼마 전에는 저번에도 엄청나게 비용을 치렀잖아요. 그렇죠. 그런 문제를 다시 재반복할 것이냐 그런 문제를 곰곰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어제 나왔던 국토교통부의 심야 택시난 완화 대책 하나하나 좀 짚어봤고요. 우리가 부족한 부분들 무엇인지까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안기정 서울연구원 교통시스템연구실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